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오늘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밖에는 좀 비가 살짝 내리고 있고, 제가 어제부터 그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지고 있죠. 죄송합니다. 원래 목표가 오전 8시에 딱 업로드 하는 게 목표인데, 음, 제가 이제 그 와이프랑 같이 좀 최근에 운동을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늦게 시작을 했고 솔직히 말해서 하다 말았다 좀 했고요. 와이프가 거의 한 2달 넘게 이렇게 아침마다 열심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동행을 하게 되는데 동참을 하게 됐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한 6시 오늘도 6시 좀 못 돼서 나가서 집에 오니까 7시예요. 그럼 이제 샤워하고 지금 이제 녹음을 하고 올리면은 한 8시 한 3, 40분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더 일찍 일어나야죠. 그러다 보니까 한 5시엔 일어나야 되겠구나. 아, 이래서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 하면 5시구나.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요즘에 하게 됐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해야 될 목표가 있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원래 당초 8시에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거는 이런 사유 때문에 그러니까 몇 분 많이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기다려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최대한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좀 더 빠른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제 나름의 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면 PC를 바꿔서 좀 성능을 더 퍼포먼스를 높이든지. 자, 오늘자 뉴스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재밌는 게 많은데 세금이 아니라 다른 쪽 내용들이 좀 재미가 있는 게 많아서 그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는요,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뭐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예전에 이렇게 했었다. 이거 거래 완료됐다. 이건 광고죠. 자, 유튜브를 보니까 한경 광고하고 있고, 나머지 이렇게 하고 있고, 보람튜브 이거 아시죠? 어제 아마 되게 핫했던 뉴스로 기억을 하는데, 보람튜브 그 가족이 강남에 있는 아마 청담동이었나? 그 빌딩을 95억 원에 매입을 했다. 음, 이, 영, 이 유튜브 채널인데 구독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달 뭐 수익이 뭐 몇 억으로 뭐 추정을 하는데 뭐 저도 이제 잘은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강남에 있는 빌딩을 매입했다는 게 이제 이슈가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더 안전 자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 아마 어제들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자, 뭐 유튜브 관련해서는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직장인이 재밌는 거 많았어요. 자, 중소기업 기혼 직장인 65.9%가 맞벌이한다. 중소기업뿐일까요? 다른 데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워낙 힘들고 어, 외벌이로는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또 특히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경제 활동에 관심이 없었던 여성 인력들의 진출이 많아진 거죠. 우리나라 여성분들도 되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게 회사 다닐 때 보면은, 굉장히 여자 동기들, 그리고 여자 그 같은 동료 학생들, 이거 학우라고 하나? 벌써 이제 기억이 안 나네, 대학생 때가. 그래서 굉장히 능력 있고 똑똑한 친구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집에만 있으면 안타깝죠, 사실. 육아 문제 때문에. 이게 나와서, 더 재능을 많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 거는 이거예요. 직장인 2명 중 1명 여름 휴가 기간 중에 이직 준비한다 하는데, 어, 이거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장 생활 한 12년, 13년을 했는데, 원래 제 전공이 인사 이직 이쪽입니다. 세무회계가 아니고요. 원래 제 전공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간만에 제 전공이 나왔으니까 관련된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짜투리 시간에 배달 알바로 투잡 뛴다. 이거 내가 기사는 안 봤는데요. 하지 마세요. 제발. 어, 당장 급해서 잠깐 좀 뭔가 하는 건 좋은데 일단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직장 다니고
몸으로 뛰어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부수입을 올리는 거 처음엔 좋은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아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그 퍼라고 하는데 뭐 어려운 말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내 몸이 시간이 투입이 안 되면 돈을 못 벌잖아요. 이런 건 오래 못 가요. 중간에 내가 뭐 비가 왔어. 날이 너무 추워. 몸이 아파.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못 본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시간에 당장은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저 이거 보여드리고 했던 기사랑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케이. 첫인상이 끝인상, 상대방 첫인상 지속된다. 특히 면접 볼 때 조심하시고요. 제 전공이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면접을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대기업일수록 뭐 준비를 꼼꼼해서 보겠다고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특히 요즘에 제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마 20, 30대들은 많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직 준비를 하고 있거나 특히 사회 초년생 중에서 입사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면접이 이상하게 떨어진다.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속상해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역세권 소용은 여전히 오늘도 광고고 4차 산업은 뭐 이게 간만에 이게 공휴일 많은 기사가 많이 안 나오는 게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IT가 발달했을 때 2000년대 초반에 막 인터넷 그런 거 막 발달했을 때 그냥 인터넷 사물 뭐 IT 막 넣으면 그냥 다 그냥 일단 먹혔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웬만하면 그냥 다 4차 산업을 다 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4차 산업 뭐 이거는 제대로 된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양도소득세는 LG 관련해서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 12개 국가 암호화폐 과세 비율 비교 및 정리 우리나라 작년 초에 한다고 해놓고 이때 해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줬으면서 그 뒤로 아직까지 뭐 되고 있는 거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암호화폐가 양도소득세가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해요.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없기 때문에 열거주의거든요. 우리나라 소득세는 법인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케이, 요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그러니까 기사가 별로 뭐 많이 없죠. 자, 절세 관련해서는 올해 늘어난 재산세 똑똑하게 절세하는 법,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폭탄 나온다. 최선의 절세 비법 이거 볼 건데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재산세는 공동명의 효과가 없고 웬만해서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가지고 있는 주택을 두 채 이상 등록했을 때 재산세가 줄어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절세한다는 거냐?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미안하지만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절세가 아니고요. 그냥 팁이에요, 팁. 그런데 아마 뭔지 다 아실 거예요. 자, 친절한 경제, 재산세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내는 방법 알아보셨다고 했는데, 자, 작년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을 현실화해서 이번에 재산세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상한선이 30% 오른 집들도 꽤 있어요. 소소하게나마 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은, 자, 여러 가지인데, 최근에는 지방세 내는 자체 스마트폰 앱이나 간편결제, 신용카드 있는데, 이걸 하면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법상으로, 좀 키울까요, 하면은? 법상으로 이 재산세를 줄이는 게 아니고, 특정 카드나 체크카드를 쓰면은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는 절세는 아닌데, 그런데 얘가 되게 신박해요, 방법이. 저도, 작년부터인가 알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강의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거 아마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잘 아실 텐데, 아마 조금 검색해보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이걸 가지고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이 기사도 SBS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어떤 그
특정 카드 이름을 알려드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광고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간편 결제 앱은 서울이랑 부산 거주자에 한해서 야, 나 경기도는 어떻게 해?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이면 5천 원, 50만 원 이상이면 만 원. 그러니까 2%인가요? 100만 원이면 2만 원 이상을 M머니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2%를 캐시백에 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간편 결제 어플이나 이런 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런 게 보면은 이제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돌려주는 것도 있고 또 막 그걸 약간 뛰어넘는 또 신박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좀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재산세 납부를 가능한 게 있어요. 상품권이 유통되는 백화점 계열의 카드나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그러면은 이 포인트를 넣기 위해서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는 거죠. 보통 4에서 5% 정도 할인되기 때문에 이걸 할인된 걸 사서 그 할인된 걸 가지고 포인트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벌써 여기서 한 5% 정도가 세이브가 되죠. 그런데 그 포인트로 가지고 결제를 하면 또 일정 금액 캐시백이 되기 때문에 더 큰 금액을 절약할 수가 있다. 오케이. 자, 이런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절약은 아니지만 이번 달을 넘겨서 내면 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납기내 잘 내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5%가 아니라 3%네요. 오케이.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금액을 아끼는지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7월달 은근히 바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러 가기 전에, 여름 휴가 가시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그 중에 하나가 7월 말까지 재산세 내시는 거고, 그리고 7월 25일까지 또 뭐 내야 되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이거 내야 되는데, 요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폭탄이다. 최선의 절세 비법은 뭐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여러 가지 가산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세 가산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특히 사업자분들은 1년에 2번 내시잖아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번 내야 돼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 이렇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지금까지 뭐 양도소득세다, 사업소득이다, 종합과세다, 종합소득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거는 개인에 대한 개인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그런데 이 소득세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365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이 녀석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81일,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84일에 대해서 각각을 일과세 기간으로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왜 181일, 184일을 외우냐면 이거 세금 계산하다 보면 일할 계산, 적수 계산이라고 해가지고 일할 계산 들어가는 게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아침부터 하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주택, 임대소득 내년부터 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셔야 돼요. 갑자기 막 이렇게 한숨이 나오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하고. 그래서 내년 5월달 그리고 되게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아무튼 6개월 상반기를 1과세기간, 하반기 6개월을 2과세기간 해가지고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보는 게 부가가치세의 특징인데 이때 부가가치세를 이제 개인 같은 경우면은 6개월에 한 번씩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을 또 쪼개요. 3개월로. 그래서 3개월에 예정신고 한번 하고 대략적으로 한번 낸다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되면은 이제 그걸 확정신고 해가지고 이제 더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데 자, 이거 7월 25일이니까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몰라서 혹은 실수로 잘못 신고했다라도 가산세 부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만약에 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고의로 했다 그러면 더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표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제 좀 경각심을 갖게 해드리려고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1%가 붙는다. 등록 자체를 안 하면.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늦게 내면은요, 이거 공급가액 1%,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까지는 발급해야 돼요. 자, 그런데 과세 기간이 아까 제가 몇 개월이라고 그랬어요.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상반기 6개월, 하반기 6개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이 6개월 안에는 해야 된다. 필요사항이 부실 기재가 되면 이때도 1%고요.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다 외우실 필요 전혀 없는데 늦게 내면 문제 된다. 이런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11번 정도를 좀 잘 아시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신고 자체를 불성실하게 했다. 예를 들어서 무신고다.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해당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돼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 세금 나왔다. 부가가치세가. 근데 이걸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다. 그러면은 20%인 20만 원이 나온다는 거죠. 환장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안 했다. 40%가 나오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고를 자체를 안 하면은 무신고를 하면은 금액 자체도 납부가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가서 하루에 만 분의 2.5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1년 계산 환산하면 15점 몇 %인가? 아무튼 뭐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들어가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고 또 앞에까지 들어가서 뭐 딸려 들어가는 식구가 많다는 거죠.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무서워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무조사가 예를 들어서 한 3년 있다가 3년짜리가 걸리면은 그동안에 안 했던 가산세 플러스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런 것들이 다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렇죠. 신고불성실 가산세. 작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인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기장 맡기실 거 각오하고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기장료 뭐 15만 원에서 내외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래서 그것도 무시 못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사업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법인으로 하시려면. 자, 이런 거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이거는 그냥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고 기사 링크 드릴 테니까 요 표 정도 그냥 가지고 있고 아 내가 이렇게 가산세를 잘못 내면 이게 착살 나는구나 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특별히 볼 뉴스가 없었고요. 뭐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소형 아파트 패스 그리고 잠깐만요. 어제 이거 보여드린 거 또 나왔죠? 그리고 부동산 세금에 대한 거 이렇게 또 나왔고요. 송파구에서는 지방세 부당 감면을 받은 걸 적발해가지고 31억 원에 대해서 세원을 확보했다고 하네요. 뭐 이런 것도 나와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직장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직장인. 직장인. 짧지만 제가 이직하는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직장인분들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사실 이걸로 7월달에 직장학 개론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런칭한 게 있어요. 아마 내년 되면은 훨씬 더 많이 한번 정보를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제네시스가 부동산 세금만 강의하는 줄 알았는데 특이한 걸 하네라고 아실 거예요. 자, 휴가 때에 마음 편하게 이직하고 싶어서 직장인의 62.4%가 휴가 기간 중에 이직 준비하겠다. 이런 거를 말을 하던데 자, 보시면 휴가 중에 이직 준비를 해본 경험이 있다. 휴가 기간 중에 이직 준비를 하는 이유가 뭐냐?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싶어서, 들키고 싶지 않아서, 회사 업무와 병행하기 힘들어서, 빨리 이직하고 싶어서. 오케이. 자, 봅시다. 직장인 2명 중 1명이 여름휴가 때 이직 준비를 하려고 한다. 자, 직급별로 살펴보면 사원 대리가 가장 많았고 과장, 부장, 임원 순이었다. 임원분이 딴짓을 하시네.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사원 대리가 가장 많은 이유는 이 친구들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예전처럼 진득하게 붙어 있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약간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전혀 아니고요. 사원 대리 때 빨리 바꿔야 본인이 갈 수 있는 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사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내 앞에 열려 있는 창문이 뭐 가로 길이가 한 2m라고 한다면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야, 가로가 2m가 되는 넓은 창이 있어요.
대리로 올라가면서 얘가 점점 좁아지는 거죠. 한 1m 50으로. 과장, 부장 되면서 점점 좁아져요. 속칭 가장 잘 팔리는 애들이 대리 한 3, 4년 정도. 인력 시장에서 그래요. 대리 초는 조금 약간 아직 뭐라 해야 되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꽃상병 그러잖아요. 이제 막 상병, 일병 달았을 때 처음에 좀 실수하고 그러죠. 뭔가 어깨 잔뜩 힘들어가고 그런 애들이 대리 1년 차 정도고요. 여기서 한 2년, 1, 2년 정도 더 있어서 대리 한 2, 3년 정도 되면 굉장히 시장에서 잘 팔린다. 그 위엔 어떠냐? 과장 초도 나쁘지 않아요. 과장 초도 나쁘지 않은데 과장 초하고 대리 2, 3년하고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과장 정도가 되면 이제 간부급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간부급으로. 그런데 과장 초가 딱 돼서 이제 회사에서 나름 인정도 해주고 연봉도 그때 보통 제일 많이 올라요. 보통 회사마다 다르지만 그랬는데 과장 이제 딱 달자마자 이직을 해. 그러면은 보내는 회사 입장도 마찬가지지만 그걸 뽑는 입장에서도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래서 대리 2, 3년 차가 제일 좋다. 자, 뭐 그런 거 다 아시죠? 이런 거 알고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 커리어에 대해서. 안 그러면 커리어가 무너지면 큰일 나요. 음. 자, 왜 그럼 휴가 때 하시냐? 그랬더니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싶다. 상사 동료에게 들키고 싶지 않다. 아주 좋아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절대 들키면 안 돼요. 회사 업무와 병행하기 힘들어서 제가 꼰대 같은 소리 한마디만 할까요? 지금 본인의 인생이 걸려 있는데 무슨 회사 업무 병행하기 힘들어서 이거는 굉장히 나약한 소리죠. 갑자기 아침 방송 컨셉하고 안 맞는데 이거 미안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이직하고 싶어서 미안하지만 그럼 연초부터 준비해야지. 무슨 여름 다 돼가지고 아직 비수기라 경쟁자가 적을 것 같아서 뭐 이건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직 활동하느냐? 채용 정보 검색이 가장 많았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 남들 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채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하고도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한여름에 한겨울에 하는 거 좋아요. 부동산도 그래요. 저도 14년에 내 집 마련하고 그 이후부터는 여름휴가를 작년에 딱 한 번 가봤지. 15, 16, 17 저는 여름휴가 가본 적이 없어요. 14년도부터. 그건 좋은데 남들하고 좀 다르게 해야죠. 남들 다 보는 네이버 호갱노로만 보면 뭐해요. 남들이 안 보는 데이터도 좀 보고 꼼꼼하게 봐야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임장을 가면 임장 보고서를 쓰잖아요. 거기에 맞게 내가 경력기술서, 이직을 할 때 하는 그 자기소개서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야, 이거 부동산이랑 결합할 수가 있겠는데? 방송하면서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네? 부동산 집, 뭐 투자 잘하는 방법과 직장 생활 이직 잘하는 방법의 뭐 상관관계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네. 자,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이 이력서 작성이다. 이력서 작성. 이력서 작성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정말 나이브하게 하시는데 특히 직급이 낮을수록 그러는데 이 이력서 작성하는 거는 너무 많이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아침에 빨리 이제 올려드려야 되고 벌써 20분이 넘었네.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본인을 돋보이게 쓰셔야 되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자면 이 이력서를 쓰는 목적이 뭐냐면 채용 담당자가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면서 이 사람 만나보고 싶은데 궁금한데 이 느낌을 갖게 해줘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킬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헤드헌터와 미팅. 저는 이 방법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가 두 번째 직장에서 세 번째 직장으로 옮길 때, 제가 연락한 헤드헌터만 한 30명이 넘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전부 다 제가 면접을 하고 응하진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나름 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만큼 안테나를 많이 세웠다는 거죠. 여름 휴가 중 이직 준비 계획을 알리지 않을 것이다. 71.5%고 알릴 것이다. 알렸다라고 답하는 응답자가 28.5%.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28.5%에 대해서. 아니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뭐하러 알려요? 뭐 협상용인가? 이걸 협상을 해서 회사가 뭔가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먹히는 경우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직을 이제 앞둔 세 번째 회사가 면접이 최종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세 번째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해서 이쪽으로 출근하기 전까지는 두 번째 회사에 제가 어느 회사라고 아예 말도 안 했어요. 혹시 몰라서. 그만큼 되게 조심해야 돼요. 명심하세요. 회사의 소문이나 이직이 안 좋은 영향 줄까봐. 당연하죠. 이직이 확정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옮기는 회사에 출근하는 날까지 말하지 마세요. 계속 물어보면은 다른 회사 아니 이게 어차피 말은 해야 되니까 다른 회사라고 둘러대시고 내가 갑자기 괜히 흥분했네 아침부터. 이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발 이직 준비는 재직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 도저히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회사 아예 그만두고 이직해야지. 그러면은 상대방 옮기려는 회사에서 물어봐요. 제네시스님 왜 회사 그만두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 병행하기 힘들어서요.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둘러대셔야 되죠? 둘러대야 되는데 마땅한 변명 없어요. 좋은 변명권 있으면 제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한마디로 딱 한 번에 공격할 수 있어요. 제가 면접관이라면 그 한마디면 바로 깨갱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한번 댓글 달아주세요. 좋은 그 핑계가 있으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힘들어도 재직 상태에서 하셔라. 이걸 그만두고 하시지 말아라. 물론 그만두고 하셔서 잘된 케이스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말 특이한 거 아니면 무조건 재직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알아요. 면접 시간 내기도 힘들고 업무와 병행하느라 집중도 안 되고 일에 치여서 준비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도 아는데 힘드니까 그만큼 가치도 있는 거고요. 퇴근하고 나서 별도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원래 네이버 관련해가지고도 한번 좀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하도록 하고 또 방송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도 좀 보기 힘드시잖아요. 내가 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막 20분이야 그러면은 30분이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한 10분 정도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그래서 좀 긴 게 좋아요. 아니면 한 15분 내로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런 거 의견도 좋으니까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도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비가 계속 오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실거주 정규 오프라인 과정 마지막이고요. 이제 또 우리 그분들한테 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8월 달에 온라인 정규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제 블로그 참고해 주시고요. 아마 뭐 다음 주 정도엔 제가 한번 설명하는 영상 짧게 한번 올려볼게요. 정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 홍보하는 거. 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소중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그런 일 있더라도, 잘 버티시고, 그런 힘든 일 있더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꺾을 수는 없어요. 이 말 꼭 명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